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팩 북미법인을 맡고 있는 법인장 최중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임팩은 한국에 있는 현대기아 또는 쌍용, GM 코리아 등을 포함해서 북미의 그 빅3, 그러니까 GM, 포드, 크라이슬러 뭐 이런 회사들과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있는 그런 유수 자동차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티어 1 서플라이입니다. 금년도 약 한 6천억 정도를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 8개, 중국에 2군데, 미국 2군데, 베트남, 인도, 멕시코, 유럽 등지 풋프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MBA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미시간에 상주하면서 북미법인, 켄터키에 있는 북미법인과 멕시코 법인 이렇게 세 군데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법인장입니다. 오늘 우리 이훈주 대표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 영업인의 기본 자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강의라고까지 하긴 좀 뭐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주면 어떻겠느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뭐 영업인의 기본 자질 그렇지만 또 똑같은 내용이 직장인의 기본에 대한 부분까지 어플라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101 또는 영업인의 기본 자질 101 이런 제목으로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에는 세일즈와 마케팅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심지어 연애조차도 세일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꿔 말하면 그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세일즈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간관계에서의 밀당을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의 밀당을 잘한다. 또 뭐 그러면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지금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연애 고수인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책으로 배운 그런 글로 배운 연애 말고 진짜 연애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인기 있는 또는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비결이 뭘까요? 뭐 우선 외모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유리하죠. 키 크고 잘생겼다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몸매 좋고 이쁘다 또 거기다 또 뭐 사람이 재밌다 말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연애 그리고 또 세일즈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보니까 얘는 뭐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이쁘고 잘생겼고 막 몸매도 막 장난 아니고 나는 나를 스스로도 생각해보니까 말도 어버어버 좀 버벅거리고 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면 이 옆에 있는 애는 장난이 아닌데 막 나는 막 이게 막 장난이고 막 그러면 나 영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 선수가 비싼 좋은 스파이크를 신고 딱 왔다. 그 사람이 아무래도 도구는 훌륭하죠. 그럼 그 사람이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정 고무신 입고 옆에 가고 깜장 고무신 입고 막 뛰는 애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깜장 고무신 신은 애는 뛰지도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그런 기본 조건이 다른 게 있다면 나의 또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또는 주어진 환경을, 실력을 또는 다른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모든 관계는 세일즈 마케팅이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아마 그 연애하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관계를 성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건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잘 파악하려는 노력, 그리고 상대의 문화를, 상대의 자라온 환경을, 상대의 또 다른 면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속에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신뢰가 쌓여가면서 서로 간에 더 마음을 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애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영업에서도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 재밌게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재미있다라는 것은 무슨 뭐 개그맨처럼, 무슨 뭐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들처럼, 또는 무슨 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웃기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같은 값이면 더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재미있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영업을 우리가 지금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해외 영업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한국말이 아니라 이제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스페니쉬가 됐든 무언가 외국어를 해야죠. 그 외국어를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혼돈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랭귀지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근데 랭귀지 스킬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너무 등한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언어는 꼭 필요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언어가 안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언어를 한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언어는 중요한 도구라고 그랬죠. 자, 재봉틀을 내가 드렸어. 바늘도 있어. 그 바늘에다 실을 끼웠어. 그럼 옷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옷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어에 능숙하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디벨롭하지 않으면 거기가 나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려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생활 101 또는 뭐 영업의 101에 있어서,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그것들을 이제 좀 8가지 부분으로 짤막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isten well, think twice.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애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잘 들어야 상대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알아야 무엇을 팔아도 팔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년필 세일즈맨이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스타일에는 판매왕, 뭐 판초광 이러는 분들 보면 다 청산유수, 말을 너무너무 잘해. 말 너무 잘하는 분들의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문제들이 뭐냐면, 자기 말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만년필을 팔겠다고 가가지고 30분 동안 어마어마한 세일스 피치를 했어.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들이 전부 서해하는 분들이야. 이 양반들 지필묵밖에 필요가 없어. 이거 뭐 한다고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보니 지필묵 나는 파는 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이지만 지필묵을 파는 세일맨을 역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디벨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Think twice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의 실수가 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 SGM, 그러니까 GM의 샹하이 GM인데, 그 SGM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어를 잘하는 해외 영업 직원이 가서 거래를 하면서 견적을 제출을 하면서 그 개당 몇 불이 차이가 나는 견적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눈앞에 가지고 있던 자료상에서는 맞는 걸 한 줄 알았는데 실수를 한 거지. 근데 그거는, 컨트랙트는 legally binding 하는 컨트랙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실수했다 용서해줘요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한번 끝났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listen well, think twice.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영업을 하실 거라면.
자, 그리고 두 번째. Find a way to be remembered. 무슨 얘기냐? 뭐 기억에 남으란다고 막 가가지고 무슨 도라이 짓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작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팅은 어차피 똑같이 나 아닌 다른 영업하는 애들도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일스 피치를 하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에스코트해서 문 밖으로 보내주는 거든 아니면 뒤에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는 거든 무언가의 그런 자질구레한 기회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남과 차별된 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만년필은 15불이고 쟤네는 7불인데 품질이 더 좋다. 그러면 쟤네 거 사죠. 근데 내 거 15불, 쟤네 거 15. 우리 거 15불, 쟤네 거 14.8불인데 우리 게 품질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기억에 남는 사람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한국은 뭐 혈연지연 학연 어쩌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람 또 조금 더 정이 가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조금 더 많은 정보는 조금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도 기억될 수 있는 나의 그 장점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 be genuine. 아까 두 번째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얘기인데 나 스스로를 이렇게 막 난 이런 사람이야 나 몰라 백가 이렇게 뒤집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게 굉장히 영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오버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3번과 4번이 같이 이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만하게 포장을 하지 마시고 이거에서의 최대한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십시오. 두 가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따만하게 포장을 해서 거짓 광고를 하는 건 사기고 가진 거에서 최대한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건 영업입니다. 자, 그 다음 Don't overpromise and underdeliver. 무슨 얘기냐? 마찬가지로 이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렵게 돼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막 급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로 절대 하지 마셔야 될 일이에요. 한 번, 두 번 약속한 걸 못 지킨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는 뭐 내가 한 얘기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다 보면 그건 바로 신뢰를 직결됩니다. 그러면 나와 저 사람의 신뢰이기 이전에 저 회사와 우리 회사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저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전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Don't be a one-man army. 무슨 얘기냐? 영화 보면 람보 같은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중대 막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애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내가 원맨 아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저 정도까지 혼자서 구멍가게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전문 직종인 분들. 그러니까 전문 직종인 분들은 가능하시죠. 뭐 예를 들어 뭐 회계업 쪽이나 아니면 뭐 저 법무, 뭐 세무사 이런 쪽들은 원맨 아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나 영업을 한다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조직 내에 들어있는 기업체에서 일을 한다면 원맨 아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맨 아미보다 더 필요한 건 에이스 오브 더 팀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에이스라는 건 그 팀에서 제일 잘나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스트라이커만 있으면 시합 못합니다. 스트라이커가 있기 위해서 뒤에서 중간에 볼 끊어주는 사람,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 저 뒤에서 골키퍼 해주는 사람 다 필요하죠. 근데 골키퍼가 미친 척 앞에 나와가지고 하다가 골 먹었다. 잘하는 걸까요? 아니잖아. 에이스는 그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내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의 100%, 110%를 해내는 사람이 에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Be on time. 이거는 영업할 때 있어서는 특히나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건데
이게 한국 분들 왜 뭐 코리안 타임 뭐 그러면서 뭐 5분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는 거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1분만 늦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1분 요번에 늦었는데 it's okay 그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3분 늦고요. 그 다음에 it's okay 그럼 5분 늦고요. never mind 10 minutes, 20 minutes 늘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늘 늦어요. 근데 특히나 영업을 한다는 건 내가 셀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일즈야.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 말고 5명, 10명, 20명이 더 팔고자 줄을 서 있단 말이야. 근데 하물며 늦게까지 오는 놈이 나한테 왜 사겠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be on time. Your on time is 5 minutes early야. 무슨 얘기냐? 내가 5시 약속을 했으면 4시 50분 또는 55분까지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실 때 교통이 밀리고 지하철이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나고 무슨 일이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들을 다 감안을 해서도 시간이 늦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난 늦지 않고 늘 가는 애인데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지하철 타이어가 3개가 한꺼번에 빵꾸가 났다. 그래서 지각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를 해준다고. 쟤는 한 번도 늦지 않는 애인데 오늘 늦었다. 그래. Something must be wrong. 그래,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늦으면 왜 또 지하철 빵꾸 났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늦지 않는다라는 걸 나의 가장 철칙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저 대학교 때쯤에 나왔던 농담 중에 하나가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황당은 무엇이냐? 당황은 무엇이냐? 자, 뭐 갑자기 좀 예어가 조금 지저분합니다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이거 뭐 어떻게 해? 화장실도 없어. 숨을 데도 없어. 앞에 딱 하나 트럭이 있단 말이야. 그 트럭 뒤로 갔어. 트럭 뒤에 숨었어. 근데 잽싸게 이제 이를 보려고 앉았는데 트럭이 훅 떠났다? 황당하죠. 이게 황당이야. 당황은 무엇이냐? 얘가 뒤로 후진을 해 이렇게. 당황스럽잖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돼도 허둥대지 말라는 거야. 허둥대면 당황한 그 상황에서 털퍽 주저앉는 거야. 그럼 털퍽 주저앉아서 달라질 게 뭐 있냐고. 털퍽 주저앉아서 나만 더 더러워진 채로 차에는 결국 치인단 말이야. 그럼 두들겨서라도 차를 세우고 죄송합니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황했었을 때 허둥대지 마십시오. 영업을 하다 보면 당황되는 상황은 늘 발생을 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가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진호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버 프라미스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자, 질문이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건데 내가 놓쳤어. 미안하다. 내가 very good question. 근데 내가 준비를 못했다. 미안한데 let me get back to you in 5 days.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어설픈 대답하고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깊게 삽질하고 구덩이로 들어가느니 그렇게 차라리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기회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황하더라도 결코 허둥대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이거는 좀 직장인의 101에 좀 더 가까운 얘기가 될 텐데 내가 사장인 양 오늘이 마지막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 자, 뭐 사장인 양 행동하라 그랬다고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말이야 우리 저 직원들이랑 이렇게 해외에 나와가지고 막 영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야 고생하는데 법인카드로 한 2,000불어치 딱 저녁 먹고 1,000불짜리 와인 하나 빡 시키고 이게 이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인처럼 행동하기 이전에 주인답게 행동하십시오.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인 걸 이해하실 겁니다. 주인답게 행동을 하신다면 이게 내 회사라면 과연 정말 내 회사라면 내가 이렇게 회사에 비용을 쓸까? 내가 이렇게 회사에 일을 할까? 내 직원이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저 직원을 이뻐할까? 내가 급여를 저만큼 주고 있는데 제가 그만큼을 뽑아내고 있을까? 여기서 급여 얘기 잠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급여, 내가 받고 있는 급여만큼 일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받고 싶은 급여만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더 빨리 갑니다. 그게 주인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다운 행동을 하시면 누가 어느 자리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빨리 인정받고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 오늘이 마지막인 양. 무슨 얘기냐? 지금 바이어와 앉아서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내일 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고 이게 끝일 수 있다라는 생각, 또 이 회사에서 나에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이 기회를 내가 망쳤을 때 두 번 다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투철한 그 프로페셔널한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하시면 하루빨리 성장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좀 얘기가 짧게 한다고 하는 게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제가 벌써 25년을 미국에 살았네요. 근데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또 영업을 직접 리드도 하고 영업하는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일도 했었고 또 경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위대한 자산이고 자원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랭귀지 부분들,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들, 그리고 얘기했던 그 직장인의 101 그 8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물론 그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생활을 해주신다면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럽 어디가 됐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됐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직장인, 성공하는 영업인, 성공하는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